21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문제는 사전투표일이 평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도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오늘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는 모두 55곳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안 되고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기표해야 하고 개인 도장 등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는 평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주말 없이 평일에만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이번이 처음인데 지지층이 확고한 40, 50대 직장인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사전투표율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역대 선거의 울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35.3%로 정점을 찍은 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19.65%로 크게 떨어졌다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30.13%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울산 지역 여야도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광장을 지켰던 울산 시민의 그 간절함을 믿습니다.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에 치러질 사전투표도 그 간절함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선거일 하루 투표로는 부족합니다. 1일 투표로는 3일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진짜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관위는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함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도 관내와 관외로 나눠 1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사전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투표 방해 등 만일의 소란 사태에 대비해 울산 지역 6개 투표소를 비롯해 전국의 300개 주요 투표소에 경력이 배치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의 셈법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평일에만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대선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최종 조정기일을 연장해 다음 달 5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지난 27일 오후 조정회의에 들어가 어제 오후 4시까지 6차례 교섭 시한을 연장한 끝에 최종 조정 시한을 다음 달 5일 오후 4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버스노조는 당초 최종 조정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시 어제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잇따른 조정 시한 연기로 다음 달 5일까지 파업이 보류됐습니다. 울산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총 1,7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39% 증가한 5조 3,31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역을 보면 산림재해 긴급대책과 노후 소방헬기 교체 등 안전사업에 341억 원, 세계음식 문화관 건립 등 시민경제사업에 175억 원,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준비에 98억 원, 그리고 문쇠야구장 유스호스텔과 관람장 조성 등 민선 8기 현안 사업비 1,136억 원 등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울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가 각종 재난과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의 영향으로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자 울산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활력 재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 울산에 남아있는 빈집 약 1,800여 가구를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하고 미분양 상태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1,500여 가구도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어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에서 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인 안수일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이성용 의장이 소송 참가인으로 참석한 어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는 표수를 세는 절차가 없고 의장이 선포한다고만 돼 있어 법원이 결의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표수로 결정된 것을 다수의 힘으로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 측이 제기한 의장 재선거 선출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도 심리기일을 한 번 더 열 수 있다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7월 9일로 잡았습니다. 검찰이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어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 울산시 환경정책과 소속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에서 근무할 당시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울산의 한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쯤 방어진 지구대 소속 경감 50대 남성 A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선거대책위원장과 이광현 앵커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활동과 주장을 이선호 울산선대위원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네,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대해서 이번 선거 얘기를 잠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먼저 온 순서대로 민주당 울산선대위 이선호 상임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쁘시죠? 예, 애쓰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이선호 전 군수의 안부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이거 잘못하면 자기 정치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얘기하죠. 자. 이번 그 여론조사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좀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의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판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울산 시민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검증된 행정력과 실용적인 리더십을 울산의 경제도 발전시키고 예. 울산 시민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를 1순위로 이제 놓고 있다가 이준석 후보가 자꾸 엇길로 가니까 절반이 포기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선호 선대본부장의 생각은 후보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안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단일화되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단일화되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예. 예, 불리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준석 표는 반반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21대 대통령으로 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돼야 하는가? 아직도 결심하지 못한 중도층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김문수 후보는 또 어떻게 했는지 온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예. 이런 정당의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이 잘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말이 아닌 능력과 실적으로 증명된 행정가이자 리더입니다. 울산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내용이라도 소통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울산에 내건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맞춤형으로 이제 공약을 냈던데 그 가운데서 국민의힘과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요. 핵심적인 지역 맞춤형 공약이 몇 가지 눈에 띄던데 대표 공약 몇 가지 소개할까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울산에 대한 공약을 3가지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예. 첫 번째, 울산에서 오래된 수건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예. 둘째, 산업도시 울산으로서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셋째, 울산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겠다. 예. 이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울산어려원의 설립입니다. 울산어려원은 매번 에비타 상승 조사에서 막혔습니다. 빠졌죠. 예, 울산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어려원이 없는 곳이 울산입니다. 예. 에타 면제를 통해서 울산어려원을 지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울산 공약입니다. 예. 특히 울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 소아과가 부족합니다. 울산어려원에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51대 49 이런 지지율로는 부족하니까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던데 전국적인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울산의 득표율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대 울산에서 40.79%로 북구만 빼고 다 쳤잖아요. 예, 이번에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절실함과 절박함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 수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압도적인 지지, 예. 다른 의미로 내란 정치에 대한 절박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는 의미죠.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내란과 국민의힘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예. 전 국민이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네. 이미 선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득표율을 예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표가 부족하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에 지난번 20대 때 보니까 93만 얼마, 약 94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던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제도 어려워지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 이번 선거 그 모든 혼란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거운동 내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골목, 시장, 그 어느 거리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마음입니다. 예.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의 시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경제가 회복됩니다. 많은 국민이 투표해 주시면 국민의 화합도 되고 더 빨라집니다. 예.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평일이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6월 3일 본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재명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던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울산선대위 이선호 상임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눴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박성민 총괄선대 대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북구 송정지구의 통합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손 의원은 북구 송정지구에 대한 교육청의 학생 수 추계 오류로 지구 내 초중 고등학교가 과밀하고 원거리 학교 배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통합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손 의원은 교육청의 학생 수 추계 오류로 고헌 초등학교는 과밀 학교가 됐고 고헌 중학교도 정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니스트가 기상청 주관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385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이명인, 차동현, 임정호 교수로 오는 2031년까지 7년에 걸쳐 기후위기 대처 연구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상위성 정보와 융합된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최첨단 면역병리 검사 장비 본프라임을 도입했습니다. 본프라임은 차세대 병리 진단 장비로 다양한 검체와 진단 목적에 맞게 조건 설정이 가능하고 기존 2, 3일까지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크게 줄여 당일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환자에 대한 정밀하고 빠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 피아니스트 김지후, 황혜영이 함께하는 인디케이트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오는 31일 오후 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독일 현지 음대 교수들의 추천으로 결성된 인디케이트 피아노 듀오는 그동안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발표해왔고 전 세계 작곡가들과 교류 연주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독일과 미국, 네덜란드 유명 작곡가들의 여러 미니멀리즘 작품을 직접 제작한 영상을 배경으로 실험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주회는 전석 무료입니다. 남구청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복지통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자원 정책지도를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정책지도는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등 6개 분야별로 복지시설 1,100여 곳을 정리해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이 복지자원 지도를 QR코드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